올리고만 더 없니? 혹시? 자, 시작하시죠. 밑에 예제 13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한 한두 개 정도만 더 풀고 뒤에 있는 어려운 파트의 예제들로 가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A 기체 4g, B 기체 2g이다. 나는 오른쪽에다가 C를 추가로 더 넣었다. 온도는 일정하고 B와 C는 반응하지 않는다. 분자량이 8W일 때 B와 C의 분자량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피스톤으로 분리된 용기라는 말은 가운데 있는 벽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데 하필이면 2리터, 2리터에서 멈춰있죠. 그게 멈추려면 왼쪽 오른쪽의 압력이 아이고 졸려. 왼쪽 오른쪽의 압력이 똑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스톤으로 분리된 용기라는 말은 그냥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에서 A가 2리터가 있고 이게 4g이래요.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2리터가 있고 이게 2g이래요. 우리의 목표는 B와 C의 분자량의 합을 찾는 거예요. 분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분자 하나당 질량인 거죠. 분자 하나당 질량을 우선은 상대값으로 그냥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량이랑 분자 수가 필요한데 질량은 써있네요. 4g, 2g. 분자 수는 안 써있어요. 하지만 부피가 써있죠? 부피를 분자 수에 비례하는 값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귀찮다는 이유로 요 2리터를 분자 2개라고 읽어볼게요. 그거 없어. 그냥 귀찮아서. 됐죠? 2개가 4g이다. 그러면 이거의 분자량, 분자 하나당 질량을 상대값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2리터는 몇 개냐? 2개요. 기체는 부피가 똑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분자의 종류 상관없이. 이 얘기인 거죠. 됐죠? 그런데 나라는 그림에 왔더니 A는 4g이 그대로인데 1리터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한 개냐 두 개냐? 그죠? 이건 한 개야 두 개야? 헷갈리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었어요. 그죠? 요거는 화학원에서는 잘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게 될 학교 내신이나 교육청, 특히 수능 특강에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왠지 잘 모르겠는데 좋아해요. 지금 가에 있는 A 기체와 나에 있는 A 기체는 압력이 서로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까 잠깐 보일 법칙 얘기했는데 보일 법칙에 따르면 부피가 작아졌으면 압력이 커졌겠지. 그죠? 그래서 이 둘은 압력이 달라요. 압력이 다르면 1몰의 부피 역시 서로 똑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가 줄어든다고 해서 분자 두 개가 한 개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분자 수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1리터를 그냥 똑같이 두 개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오른쪽에 B와 C가 있잖아요. B와 C가 전체가 3리터네요. 이거 몇 개야? 얘네 둘은 압력이 달라요. 이 사이에 피스톤이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은 압력이 똑같죠. 1리터가 2개면 3리터는 6개요. 이해됐어요? 요 3리터는 6개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6개 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에 B가 2개라는 건 알고 있죠. B는 가만히 두고 C만 추가로 넣었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C가 몇 개야? C가 4개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A, B, C를 정리해서 A, B, C를 쭉 정리해서 분자량을 구하고 싶어요. 분자량이 뭔지 알아야 구하는 거지. 분자량이 뭐라고요? 분자량? 분자 한 개 질량. 분자 한 개 질량. 한 개의 질량을 쓰면 돼. A 한 개 질량은 2g. B 한 개 질량은 1g이네요. C는 4개가 1g이네요. 그럼 한 개 질량은 4분의 1g이네요. 됐죠? C가 4개가 들어간 건데 그게 질량으로 1g이니까 한 개당 4분의 1g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상대값이에요. 비율만 구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2개라는 보장은 없거든. 이건 내 맘대로 정했잖아요. 이 2g, 1g, 4분의 1g은 비율인 거고 이걸 실제 값으로 고쳐주려면 문제에 써있는 8W를 활용하시면 돼요. A 분자량의 실제 값이 8W죠. 그러면 B의 실제 값은 4W고 C의 실제 값은 W가 되는 거죠. 분자 한 개당 질량이니까 A 2개 4g, A 1개 2g, B 2개 2g, B 1개는 1g, C 4개가 1g, C 1개는 4분의 1g. C 1g은 제가 여기 안 썼어요. 문제에만 써 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질량당 뭐 원자수, 단위 질량당 분자수 뭐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해라 라는 말이 쭉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짧게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단위 질량당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고 그죠? 단위 질량당 1g당 그러면 질량이 같을 때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여기만 보시면 돼요. 질량이 똑같대. 그런데 분자 수가 다르대. 왜 다르겠어요? 질량이 똑같은데 분자 수가 달라. 왜 다르겠어? 분자량, 분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냥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분자량이 2대 1이다. 그럼 분자수가 1대 2가 나오겠죠. 질량이 똑같다면요. 질량이 똑같은데 분자의 수가 13대 7이래요. 13대 7이면 분자량은 7대 13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체 질량이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같으면 분자의 수, 즉 한 개당 질량과 개수는 반비례하다. 책에 써 있는 건 항상 당연한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당연한 말인가요? 이게 이해가 되려면 분자량이 뭔지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분자량이 뭐다라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건 약속이니까. 그렇죠? 약속은 외우는 거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는 이해하면 당연해지는 거고. 된 거죠? 그러면 단위 질량당 원자의 수를 세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쉬운 방법은 단위 질량당 분자의 수를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분자당 원자수 곱해주면 바로 원자수죠. 괜찮은 거죠? 네? 우리가 단위 질량당 원자의 수를 셀 때 질량 나누기 원자량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원자가 한 종류면 괜찮은데 원자가 여러 종류면 이 원자량이라는 게 하나의 값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평균을 쓰거나 이렇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원자량으로 나눈다 이런 풀이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으면 원자량의 평균을 써야 돼. 원자가 두 종류 이상이면. 근데 그거 하느니 그냥 분자량 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됐습니까? 여기도 예제 1-14, 1-15를 풀어볼게요. 표에 빈칸을 채우세요. 온도 압력이 같다. 온도 압력이 같으면 부피가 분자수. 분자량이 1, 7, x가 있고 y2가 있고 y2z가 있대요. 분자량이 상대값으로 써있는데 1, 7 몰라. 단위 질량당 부피예요. 질량이 똑같으면 부피가 서로 다르다. 얘가 77이면 나머지 몇 개인지 구해라.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원자수. 질량이 같으면 원자의 수가 서로 다르다. 그 값이 22대 21이다. 요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여기까지 문제를 봤잖아요. 문제를 봤으면 머릿속으로는 이 중에 내가 뭘 알고 있구나, 뭘 모르고 있구나를 정리하시면 돼요. 분자량 써있네요. 원자수 써있고요. 이거 써있니 안 써있니? 분자당 원자수 써있는 거예요. 분자식이 써있잖아. Y2라고 써있으면 분자당 원자 2개죠. Y2Z? 분자당 원자 3개죠. 그러니까 원자의 수와 분자당 원자 수가 써있으니까 분자의 수는 구할 수 있겠네. 분자의 수 알고 질량이 1g으로 고정돼 있으면 분자량, 분자 하나당 질량도 알 수 있겠네. 그럼 이 문제 끝나요.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빈칸이 겁내 많은데 빈칸이 이렇게나 많은데 미지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어디부터 내가 풀어야 되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알 수 있는 건 1g당 원자수, 원자의 수를 알고 그 다음에 분자당 원자가 2개, 1개, 2개, 3개니까 알고 있으니까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야. 알 수 있는 것부터.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해볼게요. 원자가 22개예요. 그죠? 주머니는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주머니 안에는 원자가 2개씩 들어있어. 이거잖아. 그럼 주머니 몇 개? 11개. 됐죠? 주머니에 원자 3개씩 넣었어요. 주머니가 몇 개 있어야 원자가 총 21개 나와요? 7개. 됐네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질문. 같은 질량이죠. 1g씩을 갖다 놨는데 얘는 주머니 11개고 얘는 주머니 7개야. 왜 달라? 똑같은 1g인데. 주머니 하나하나 무게가 다르겠지. 그 주머니 하나의 무게, 분자량이죠, 분자량. 분자량의 비율이 몇 대 몇? 이 주머니 11개랑 요 주머니 7개를 저울에 올려놨더니 질량이 똑같더라 이 그림인 거예요. 그럼 요거랑 요거 하나의 질량은 몇 대 몇? 7대 11. 요거 하나 질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그죠?
요거 하나 질량은 분자량이라고 한다고요. 분자량이 7대 11이죠. 운이 좋네요. Y2의 분자량이 7이네요. 그러면 얘를 그냥 1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만약에 Y2의 분자량이 7이 아니고 14였다. 그럼 7대 11이 되도록 여기가 14면 이 자리를 22라고 썼으면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뭐 하죠?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여기서부터 내려오시면 돼요. X랑 Y2는 분자 하나 질량이 1대 7이죠. 하나하나의 질량이 1대 7이면 같은 질량 만들려면 몇 개 갖다 놔야 돼요? 반대로 7대 1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개수가 7대 1이면 되죠. 그럼 요거의 7배니까 77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1g당 원자수는 몇 개냐? 요거는 원자 하나짜리 분자네요. 얘 아마 뭐 헬륨, 네온 이런 거였겠지? 원자 하나짜리 분자니까 분자수가 77, 원자수도 77. 됐냐? 하나 남았어요. 1g의 부피만 채우면 돼. 부피를 볼 때는 뭘 보라고요?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파란색이 없구나 내가. 부피도 파란색이 있는데? 뭐가 없지? 빨간색을 안 쓰고. 부피를 볼 때는 뭘 보라고요? 기체의 부피는 분자량 필요 없고 분자의 모양